네, 피부 생리학 이번 주가 3주차죠, 그렇죠? 네, 3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서 피부의 부속기관들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이제 한선이라든가 피지선 이외에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배웠었던 것들이 이제 모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주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바로 피부의 부속기관인 모발에 대해서 모발과 관련된 피부 내, 즉 표피라든가 진피, 여기하고 어떻게 모발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모발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모발의 가장 밑부분, 즉 모구라고 하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모모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모세포의 경우에는 저렇게 모라고 표현하니까 좀 진짜 모호하죠. 그런데 첫 번째 모는 털 모자고요. 두 번째 모는 어미 모자예요. 털을 만드는 어미 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모발의 어미 세포라고 이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모세포의 경우에는 이 모모세포에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키우고, 즉 증식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모세포에 이제 영양을 공급하고 그런 거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실피치들이요, 모세혈관, 거기에서부터 영양을 갖다 공급받는 그 부분인 거죠. 거기가 뭐냐면은 유두처럼 생겼다 해서 모유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유두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모모세포로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모발이 형상이라고 써 있는데 형성입니다. 모발이 형성이 돼서 성장을 하고 증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모모세포하고 또 주변에는 또 뭐가 이제 있냐면 이제 멜라닌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색소 형성 세포죠. 멜라노사이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멜라닌이 이제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모유두로부터 영양을 갖다 이제 공급을 받은 그런 이제 모모세포를 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발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모유두의 끝부분, 즉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핵이 되는 거죠. 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지를 갖다 이제 그 부분이 주로 이루게 되고요. 끝부분이 바로 그 옆에 쪽은 이제 모피질을 갖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유두의 중앙부에서는 이제 모피질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유두의 가장 바깥쪽, 여기가 이제 모발의 가장 바깥쪽을 형성하는, 즉 모표피로 자라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들을 갖다 이제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어두워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모발을 갖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네모근초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발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바깥쪽 이제 모표피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쪽들에 이제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렇고요. 이러한 이제 모모세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저 모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표현한 것이 저 왼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모유두의 가장 끝에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모수질, 그 다음에 그 옆에 쪽은 모피질, 그리고 가장 모유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모표피. 모표피는 다른 말로 모소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써 있는 조책에서는 모소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표피 혹은 모소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다시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발을 갖다 이제 하나 두고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발을 이제 집중을 해서 본다면은 모발은 단면으로 이렇게 딱 잘랐다. 그랬을 때 저쪽 왼쪽 끝에 이제 그림처럼 바로 맨 껍데기, 맨 바깥쪽이 뭐냐면은 모표피예요. 그래서 모표피 저기 제가 써놨고 거기에 가로해놓고 모소피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뭐 두 개의 표현이 다 쓰입니다. 피지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즉 모피지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각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표피는 이제 우리가 가장 바깥쪽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큐티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손톱 같은 경우에도 이 손톱의 가장 이 바깥 피부하고 맞닿는 그러한 이제 끝에 이 부분을 갖다 큐티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모표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겉껍데기 안쪽에 있는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피질이에요. 나무로 치면 나무 껍데기를 벗겨낸 그 안에 이제 진짜 나무 이것이 이제 모피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심 그것이 이제 모수질이 되는 거죠. 모피질의 경우가 모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색소를 포함하고 있고 또 모발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실을 여기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수질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심, 즉 힘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포라고도 하는데 요 힘대가 있는 원형 세포예요. 그리고 대체로 모든 모발이 이렇게 모수질이라고 하는 힘대 힘을 갖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약간 두툼한 그런 이제 모발인 경우가 이제 요 모수지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수지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단면을 갖다 이렇게 탁 잘라놓은 형태고요. 큐티클, 코르텍스, 메둘라 이런 형태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명칭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이제 그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데 요거는 이제 모발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 가장 바깥쪽인 큐티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인 코텍스, 그리고 가장 심을 갖다가 나타내는 메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모표피라고 하는 것도 몇 개의 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조금 더 뜯어서 좀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표피입니다. 맨 처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즉, 모소피라고도 표현하고 큐티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요거는 모발의 가장 바깥층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모발의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발 한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피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발의 건조를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교적 이제 그 막들이 편평합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판상세포, 판상세포로 경질의 좀 딱딱한 형태, 즉 케라틴질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학적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발수성이 좋아요. 물이 침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친유성인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자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겉에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발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맨 겉에 이 모표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늘게 갈라져 가지고 아주 얇은 실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펌을 한다라든가 또는 빗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쉽게 손상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제 자극들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표피의 두께는 대략 한 0.5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0.5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비늘 모양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끝을 향해서 한 6개, 비늘들이 6개 혹은 15개의 층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오밀조밀하게 이제 쌓여서 일정한 모양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이 모양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바로 이렇게 나타난 모양이라는 뜻으로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의 형태, 모습, 이런 뜻으로 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보면은 손의 끝에 아주 뭐랄까, 손바닥에 얇은 그런 홈들이 이렇게 이제 무늬를 갖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 지자에다가 거기에 어떤 이제 문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머리카락의 경우에도 겉에 모표피에 요 막들이 이제 그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문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모발의 손상 정도의 측정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문리를 갖다가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했으니까 요것을 갖다가 분석함으로써 범죄 수사에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이용하고요. 요 문리는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고, 흑인의 경우에는 아까 요것이 이제 아주 얇은 비닐처럼 돼 있어서 6개에서 한 15개 층을 이룬다고 했는데, 흑인의 경우가 가장 비닐 겹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문리의 형태예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왼쪽에 저렇게 3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의 비늘이 통짜로 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고 있는 유형이고요. 그쵸?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5개가 있는 거는 요게 통짜로 이렇게 비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아주 그 조그만 비늘 형태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 전체 지붕으로 본다면 지붕에 기와장들이 여러 장 이렇게 있으면서 쌓여 있는 그런 형태. 그런데 반해서 저쪽에 있는 형태는 지붕의 기와장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천이나, 그쵸? 얇은 막 같은 걸 한 번에 이렇게 덮은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덮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겹의 형태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느냐,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냐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모양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모표피, 모소피라고 하는 요거는 또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몇 개의 겹으로 또 이루어졌어요. 아니, 모발도 모표피, 그쵸? 모피질, 모수질 이랬었는데 그 모표피조차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체외표피.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에피큐티클. 그 다음에 그 바로 안쪽에 있는 것이 외표피. 이것을 엑소큐티클.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내표피. 그리고 이거는 엔도큐티클.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그래서 3개의 층으로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표피를. 그래서 체외표피는 화학작용에는 강하지만 물리적 작용에 약하다는 거예요. 모표피가 이제 물리적 작용에 좀 약하다고 얘기되는데 바로 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외표피는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용을 갖다 비교적 받기 쉬운 그런 층이고요. 내표피는 단백질 침식성인 약품 이런 것들의 친수성이고, 또 알칼리성 용액에는 비교적 강한, 약한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사항하고 포함해서 모표피에 해당되는, 또는 다른 말로는 모소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모소피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바로 주로 이제 많은 부분을, 모발에 있어서 이 모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피질이에요. 소위 콜텍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모피질은 모발 면적에 있어서 대략 85에서 9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수성이면서도 화학약품의 작용을 갖다 이제 쉽게 받습니다. 예. 그리고 탄력이라든가 모발의 탄력 또는 강도, 감촉,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한 모발의 질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모피질이에요. 코어텍스고요. 요 모피질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질세포, 비교적 결정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결정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포간 결합물질이에요. 예. 요 이제 모발을 갖다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들을 틈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모피질 내 그 틈을 갖다 채우는 그러한 이제 결합물질인데 세포간 결합물질은 요거는 비결정 영역이에요. 결정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결정이라는 것은 뭐 딱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액체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결정 영역은 약간은 고체스러운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피질 세포에 대한 결정 영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피질은 부드러운 단백질은 이제 케라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요 모피질 내부에 이제 색깔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멜라닌 색소, 이런 입자들을 갖다 이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색을 갖다 결정을 하게 됐고요. 요 피질은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3개가, 3개가 이제 꼬여서 프로토피브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다시 11개가 이렇게 이제 꼬이면은 마이크로피브릴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요. 요 마이크로피브릴이 모이면 매크로피브릴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 이러한 매크로피브릴들이 다시 모여서 거대 섬유, 그리고 이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간축물질, 즉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맨 겉에가 큐티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텍스인데, 즉 피질인데, 요 모피질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여러 가닥 중에 한 가닥은 또 다시 작은 가닥으로, 큰 가닥, 작은 가닥, 그 다음에 그 작은 가닥 또 몇 개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폴리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서너 개가 이제 꼬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도식표로 나타내 봤고요. 바로 이렇게 모피질에는 피질 세포인 결정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결정 영역인 요것들은 이제 간층 물질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약간 액체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물질에 해당되고요. 섬유와 섬유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은 비결정형이에요. 그리고 케라틴으로 시스템 결합이라든가 측세의 염기결합, 염결합이 많아서 비교적 부드러운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요. 손상받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질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모피질이 모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즉 제일 많은 영역을 갖다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손상받는 부분이 바로 간층물질이라고 하는 비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층물질은 케라틴 이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MF가 뭐죠? 천연 보습인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층물질에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모피질은 모발의 유연성, 탄력, 강도, 감촉, 뭐 질감, 색상, 또 모발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좌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피질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모표피 살펴봤고, 이제 모피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모피질은 결정 영역, 그리고 비결정 영역, 이런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을 갖다가 이루는 것이 이제 모수질이에요. 그래서 모수질은 메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모수질은 0.09mm, 그러니까 0.1mm 이상의 굵은 모발들. 그런 경우에만 요 심이 주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이 없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연모라고 하는 부드러운 아주 가느다란 이제 모발에는 수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예, 모수질의 부분은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많다는 거죠. 예, 아까도 그래서 이제 기포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벌집 모양의 다각형 세포로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벌집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벌집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그 안정되어 있는 구조이면서도 충격을 갖다가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에 외부로부터 이제 가해지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요 모수질에는 케라토 하이알린, 히아루론산이 우리 이제 보습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제 케라틴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수분? 네, 수분기를 갖다 이제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공기 등이 채워져 있고, 또 소량의 멜라닌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미량의 원소의 요소라든가, 또는 요산, 글리코겐, 무기염, 효소, 이런 것들도 모수질에는, 요 메듈라라고 하는 요 모수질에는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표피, 그렇죠? 모피질, 모수질이라고 하는 이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제 모발을 이제 단면의 구조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 이제 모발이 이제 박혀 있는 이제 주머니,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모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낭에 이제 모발을 갖다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주머니에,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이제 모구 형태를 갖다 띄고, 모구의 외곽 측은 거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바로 바깥쪽에는 이제 모세포가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뭐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낭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 생성을 위한 기본 단위예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부의 함몰로부터 생긴 그런 형태고요. 바로 이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낭으로부터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낭의 수는 태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상적인 두피에서 모낭의 수는 1제곱 센티미터당 326개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모낭은 피부층을 갖다가 이제 뚫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단단한 세포 기둥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배세포기, 배세포기, 기둥 형성기, 구상기, 모낭 성숙기, 이런 이제 5단계를 통해서 모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낭은 양파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둥근 모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벌브의 모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근이 들어가서 골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모발이 생성이 돼서 나와서 성장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낭이고요. 또 모낭에는 이제 무엇들이 여기 이제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신경, 모낭에. 그래서 머리카락 이렇게 아주 탁 뽑을 때 뭐야? 따끔하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신경이 없으면 그런 것도 이제 못 느끼게 되는데 여기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관들, 모세혈관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모발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모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유두, 예, 유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즉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이 공급이 되는 모유두가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모유두의 수가 감소를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로 생성이 되는, 예, 이런 이제 모발의 숫자도 이제 적어지겠죠. 예, 그래서 모발의 숫자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크기가 작게 되면은 모발의 굵기도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낭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뒤로도 또 이제 더 있는데요.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피부의 부속 기관 중에서, 예, 주로 이제 모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발이 어떻게 이제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모발이 세포로부터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된 모발의 경우에는 단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즉 모표피, 모피질, 그리고 모수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걔네들을 감싸고 있는 모낭의 역할이라든가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일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